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김환 에세이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프롤로그. 문을 열고 첫 번째 스텝. 양손에 납작하고 투박한 검은 상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저 높은 곳에 머무는 엘리베이터가 내가 서 있는 1층까지 내려오길 잠자코 기다립니다. 현장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면 엘리베이터는 아득한 곳에 기거하는 낯선 존재로 느껴집니다. 습관적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2자리였던 붉은 숫자가 점점 겸손하고 낮은 숫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선은 문 위의 숫자를 향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마음에 스미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시간이란 모든 이에게 그런 방식으로 공평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당신도 생전에 바로 이 문 앞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어보면 꽤 오랜 시간을 보냈겠죠.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는 이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께 4mm의 강인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보호 장구가 들어 있습니다. 파란색 수술용 글러브와 역시 파란색 신발 덮개, 그 안에 더 씻는 투명한 파란색 비닐로 만들어진 또 다른 신발 덮개, 하얀색 방진 마스크와 연한 회색의 방독 마스크,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데 요긴한 공구 따위가 손잡이가 달린 2 상자에 나누어져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보호 장구들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피부와 같습니다. 콘돔이 생명의 잉태를 막듯 이런 보호 장구의 얇은 막이 나를 감염과 오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낯선 존재였던 엘리베이터는 선뜻 좌우로 품을 열고 정해진 층까지 나와 함께 동반 상승합니다. 이때 코는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서 무심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쓸 법한 고전적인 화장수 향기, 막 배달된 피자 냄새,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머문 듯 아련하고 퀴퀴한 냄새, 밀폐된 공간에서 후각의 추적 능력이 한껏 고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어 나를 내보내고서 이 추적은 더없이 집요해집니다. 사실 내일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죽은 사람이 만든 냄새가 가져다 줍니다. 그 냄새를 극적으로 없앴을 때 내 비즈니스는 성공하죠. 대가로 살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용서하세요. 문 앞에 도착하더라도 애써 예의를 갖춰 배를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저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것이니까요. 조심스레 검은 상자를 열어 신발 덮개를 신고 수술용 글러브를 양손에 끼우고는 행여나 빈틈이나 헐거운 구석은 없는지 매만져 봅니다. 냄새를 요가 없이 제대로 맡는 것, 그 사실적인 측정이 이 일의 세부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준이 되기에 이때만큼은 코를 가리는 어떤 종류의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 범죄를 계획한 자처럼 지문도 발자국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드나들던 곳처럼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아 비틀고 서슴없이 집 안으로 들어설 작정입니다. 문을 열고 비로소 첫 번째 스텝을 밟습니다.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초연하자는 가구가 무색하게 내 코는 이미 죽은 이가 남긴 냄새에 잠식되었고 심장 언저리에는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전등을 켜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기나 했는지 가로등이 없는 심야에
지방도로 위를 비추는 자동차 전조등의 세계처럼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목구멍은 바람이 소금 사막을 스치듯 바삭거립니다. 문득 내가 해저를 느리게 유영하는 심해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신락 같은 빛이 비치는 곳. 물고기는 어둠 속에서 그 희붐한 빛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야 합니다. 모래에 감춰진 산호나 심해 곳곳에 좌초된 난파선의 뾰족한 잔에 찔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느리게 나아갈 눈 어둡고 심약한 물고기여 두려움을 헤치고 그곳에 가야만 비로소 이 지독한 심해의 압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오래 방치된 바닥은 을에 기름막으로 덮여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 방이 바로 당신이 숨을 거둔 곳입니다. 당신은 없지만 육체가 남긴 조각들이 천연덕스레 기다립니다. 침대 위엔 몸의 크기를 과장해서 알려주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베개엔 살아있을 때 당신의 뒤통수를 이루었을 피부가 반백의 머리카락과 함께 말라붙어 있습니다. 천장과 벽엔 비대해진 파리들이 달라붙은 채 소리 없이 손바닥을 비비고 있겠죠. 이불을 들추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아낸 구더기 떼가 뒤엉켜 서로 몸을 들비빕니다. 구더기들이 온몸을 흔들며 춤추는 광경을 보고 있자면 알코올이 담긴 유리단지 속에서 영원히 박제된 것만 같았던 나의 뇌가 온기를 되찾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좁아졌던 시야가 비로소 터널을 벗어난 듯 밝게 열리고 내가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곳에서 새로이 탄생한 작은 생명체들은 나에게 스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옮길 때를 알려줍니다. 방에서 나와 이 집에서 드러내야 할 살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거실을 거쳐 베란다로, 화장실을 거쳐 또 다른 방으로, 부엌을 거쳐 현관 신발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스텝은 빠르고 직선적이죠. 이미 심장에 드리웠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을 옥죄던 어둠은 실체의 구체적인 직시라는 강렬한 태양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 안에서 비롯되어 내 안으로 사라집니다. 한 번도 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홀로 숨을 거두었고 꽤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렀고 오늘부터 나는 남겨진 흔적을 요령껏 지울 것입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장례를 막 치르고 돌아왔을 당신의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어떤 말부터 꺼낼지 미리 생각해 둬야 합니다. 자, 이제 전등을 끄겠습니다. 1장 홀로 떠난 곳을 청소하며 캠핑 라이프.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해가 저물 무렵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말을 덧붙인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골치 아픈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가보시면 알게 될 테지만 아무튼 살림도 없는 간단한 집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도 목소리는 차분했고 사무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상대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0분 넘게 시간을 할애해도 막상 맞닥뜨리는 현장 상황은 그 설명과는 딴판인 경우가 있고 짧은 몇 마디와 절제된 표현만으로도 현실을 적확하게 제대로 암시한 경우도 있다. 쉰을 간 넘은 듯한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매물에 대해 묘사하는 능력을 오랜 시간 터득해왔을 것이다. 전날 늦은 밤부터 내리던 비는 우리가 출발한 새벽보다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치지는 않았다. 미끄럼 방직턱이 없는 좁은 대리석 계단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리며 넘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도어락은 이미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는 새 제품으로 바뀌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자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명쾌한 잠금 해제 신호음이 울렸다. 이번엔 나조차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인 채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손잡이를 비틀고 집에 들어섰다. 섬유 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예상 밖의 광경에 곤두섰던 신경은 금세 놀라움이라는 감정 뒤로 밀려났다. 자살 현장에서 뜻밖의 마주한 캠핑장, 연분홍색 텐트가 방 한가운데에 동그랗게 세워져 있다. 입구에는 소주병 67개가 놓여 있고 텐트 안에 두꺼운 에어매트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누가 봐도 이곳은 잠시 머물고자 꾸린 거처이다. 방이라는 공간에 놓여 이상하게 보일 뿐 그대로 강변의 자갈밭이나 숲으로 옮겨 놓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풍경이다. 주변엔 TV도 화장대도 없다. 입주자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흔히 행어라고 부르는 천장과 바닥을 잇는 여러 개의 금속 봉으로 이루어진 옷 보관 랙뿐이다. 베란다에는 이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란색 폴리프로필렌 박스 여러 개가 납작하게 접힌 채 세워져 있다. 숫자를 세어보니 5개. 모서리에 필라멘트 테이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것이 벌써 여러 차례 이사하며 사용한 모양새이다. 그녀의 모든 살림은 이 5개의 노란색 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본격적인 이사업체가 아닌 개인이 운전하는 경화물차나 작은 승합차로 옮겨져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지하방에서 계단이 많은 지상의 집으로 전전했을 것이다.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 장판에 혈액이 말라붙어 있다. 불쾌한 라벤더 향을 견디며 조심스레 엎드려 바닥을 닦아낸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가 있는 벽면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다. 그녀는 화장실 위 천장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관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것이다. 바닥을 닦다가 앉은 채로 잠시 천장에 가스관을 올려다본다. 문득 내가 그녀의 시점으로 이 공간을 내려보는 듯하다. 저기에 매달렸다면 그녀가 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잠시 뒤에 내가 분해하려는 바로 저 텐트의 정수리였을 것이다. 시도 철도 모르고 찾아오는 인간의 상상이란 잔인하다. 모든 살림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삶을 끝내려는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친구여, 이 모든 것이 그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함께 꾼 깨고 나서 돌아보면 웃어넘길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말하자. 가방 속에서 이력서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5년을 근속하고 또 다른 대기업 공장으로 옮겨 또 몇 년 동안 일했다. 2년 뒤 30이 될 나이다. 단색 배경에 표정 없는 증명사진. 한 반에 동명이인이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은 흔한 이름. 이력이라곤 단 몇 줄 뿐. 여백을 많이 남긴 이력서는 그녀가 짓는 풍부한 표정과 좋아하는 음식과 오랫동안 따라 부른 노래와 닮고 싶었던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의 옆모습에 대한 기억은 담아내지 못했다. 텐트 뒤에서 책 몇 권을 발견했다. 이 세상에 캠핑을 온 것처럼 실로 간단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켜준 책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맘도 모르면서.
모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집 혹은 집이라 불리는 캠핑장에서 읽기 위해 값을 치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텐트 안 램프에 불을 밝히고 문장을 읽어 나가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했다면 스스로 삶을 저버리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어느덧 30을 맞이하고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은 울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내 맘도 모르면서 내 맘도 모르면서 그녀 마음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는 동료가 알아채지 못하게 눈물을 훔치고 책들을 서둘러 자루에 쏟아 부었다. 오늘 이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텅 비워질 이곳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밤과 어둠이 야속하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보기에도 지금까지 읽은 내용보다 많은 양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싶었다. 처음부터 몇 번을 그냥 지나쳤던 책, 죽은 자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열어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왜 열었을까? 팝업 창으로 뜬 광고 페이지, 유재석이 나오는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록에 나온 유품 정리사 이야기가 나오길래 읽어보려 했으나 미리 보기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비슷한 책으로 오늘의 책을 열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아주 불편한 책이었다. 푸른 곰팡이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똥 정도는 코앞에 두고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비위가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더기나 환, 공포증 같은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며 피하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시체를 묘사하며 그 속에 구더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관에 누워 경험하는 임종 체험, 삶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유언장 남기기 등 두려워하는 죽음을 마주하며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 스스로를 겸손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오늘의 책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